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가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일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뻘짓들, 정치 보복을 이어가며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를 오로지 자신의 심기 안정을 위해 1조를 넘게 써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하겠다는 말은 이미 공연불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요.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외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하고 6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대재앙과 맞닥뜨렸는데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반면 0.7%의 격차로 당선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의 탁월함과 일처리 능력은 그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러시 미국 하원 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러시 의장을 비롯한 미당국 고위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되는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매일같이 횡설수설 헛소리만 늘어놓으며 오로지 부자 감세만 부르짖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모든 복지정책의 예산 삭감으로 충당하는 기행적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작 해야 할 일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 국익을 챙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압수수색과 수사가 전문이라지만 그거 하려고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원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대비가 되는 제1야당 대표이자 대선 경쟁자의 모습이 더욱더 윤 대통령을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물론 부정평가의 원인으로는 경험 부족과 외교 문제가 거론됩니다. 1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9월 4주 이후 4주째 20%에 머물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부정률은 60%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 1위는 모름응답 거절 17%, 2위는 국방안보 11%, 3위는 외교 9%였는데요. 부정평가한 이유는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15%,
2위는 외교 13%, 3위는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10%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UN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국 선거에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탄에 뒤져 탈락한 사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이 같은 노력이 있는가라고 질책했는데요. 박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지난 6일 UN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토론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의 이사국 당선을 원하지 않아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어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결의하는 47개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기권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을 국뽕에 취하게 했던 자부심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 밖에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 경북 긍정 41%대 부정 52%, 부산 울산 경남 긍정 37%대 부정 55%, 대전 세종 충청 긍정 29%대 부정 65% 순으로 높았는데요. 연령별 지지율은 60대 긍정 48%대 부정 40%, 70대 긍정 48%대 부정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는 긍정 14%대 부정 82%, 30대는 긍정 18%대 부정 70%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 42%, 좋지 않게 본다 38%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0%는 의견을 유보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 방식은 무선 90%, 유선 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1.2%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웃겼던 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 1위가 모름, 응답 거절이 17%였다는 사실인데요. 이 찍들조차 자신이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지지하는 척하며 응답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신앙이죠.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적인 신앙.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